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술탄도미사일 3 KTS-SM-3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DX 코리아와 카덱스가 열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상무기 전시회는 DX 코리아 하나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둘로 나뉘었죠. 그러면서 솔직히 DX 코리아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덱스는 DX 코리아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DX 코리아 하나만 열렸을 때보다는 못하긴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행사 중에 별로 대단한 정보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카덱스의 정보가 나오면서 전술탄도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상식을 깨는 정보들이 나와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칭에서 완전히 혼란스러운데요. 우선 하나 측의 말에 따르면 KTS-SM-3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한 게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술탄도 미사일은 수출형인 CTM-290을 빼고도 여전히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전술탄도 미사일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참고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우리나라의 전술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솔직히 저도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배제되는 내용이 많아서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 저같이 안 되려면 기존에 알던 내용들은 전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선 전술탄도 미사일 1. 이 녀석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번개2 사업이라는 긴급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솔직히 번개2 사업은 완전히 망했더군요. 현재 전술탄도 미사일 1에는 번개2 사업의 잔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저는 이 미사일이 번개2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던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이 사용되어서 원형공차가 3m급 미사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술탄도 미사일 1에는 지상항법 보조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직경도 400mm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번개2 사업 때는 400mm였고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시작한 번개2 사업에 의해서 개발된 탄도미사일이 2012년 5월경에 발사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시험은 번개2 사업이 시작되고 불과 1년 반 만에 시행된 시험이었고 이때 사용된 미사일의 직경이 400mm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개2 사업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전술탄도 미사일 1에는 번개2 사업의 잔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완전히 다시 개발되었고 항법장치도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항법장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크기도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완전히 똑같은 크기로 직경이 610mm 정도 되고 길이는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에이테킴스의 크기를 그대로 모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법장치는 항제밍 항법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항제밍 항법장치라는 건 지향성 안테나를 달아서 우주에서 오는 신호만을 받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제밍 안테나를 사용하면 아예 처음부터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이라는 건 결론은 지상에서 일종의 GPS 신호를 발사해서 GPS의 오차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항제밍 항법장치는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의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술탄도 미사일 1부터 항제밍 항법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고요. 원래 항제밍 항법장치는 전술탄도 미사일 2부터 사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항제밍 항법장치를 개발하는 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의 넵코어스라는 회사인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처음에 개발한 항제밍 안테나는 7채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향성 안테나 7개로 우주에서 오는 GPS 신호를 받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4채널 안테나를 개발합니다. 물론 저도 이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테나의 숫자를 줄였다는 건 항제밍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소형화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제밍 항법장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안테나의 숫자를 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가 7채널 항제밍 안테나를 처음 개발하고 이 안테나를 처음 적용한 무기체계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룡입니다. 해룡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해성 대함미사일을 북한의 갱도포나 지대함 미사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지 공격이 가능하게 개량한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해군의 함선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경사발사대 16개를 탑재하고 여기에 8발은 해성 대함미사일을 나머지 8발은 이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제밍 항법장치를 처음 개발해서 장착한 게 바로 이 해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룡에는 7채널 안테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채널 안테나는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육군은 전술탄도미사일의 가격을 9억 이하로 고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한화는 육군이 고정한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7채널의 항제밍 항법장치를 그대로 달지 않고 염가형 항제밍 항법장치를 개발해 달라고 넵코어스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넵코어스에서 개발된 항제밍 안테나가 4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술탄도미사일 1에는 바로 이 4채널 항제밍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알려진 전술탄도미사일 1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 개발되었고 지금 한참 그게 생산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전술탄도미사일 1은 4개의 전술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고정식 발사대에 의해서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원형공차도 원래 저는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m급으로 알고 있었으나 항제밍 항법장치를 사용해서 7m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3m 이하로 착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술탄도미사일 1이 처음 공개된 2017년 7월의 발사시험에서는 붉은색 표적 안에 착탄을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붉은색 원이 1.3m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3m 안에 착탄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 1은 번개2 사업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2012년에 개발된 모델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모델이고 그래서 번개2 사업은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해서 전술탄도미사일 1은 2018년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의 대전사업장이 2019년에 폭발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생산이 연기되었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건 202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전술탄도미사일 1에 의해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의 모든 기술이 개발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연장한 모델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술탄도미사일 1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하기 위한 관통탄두와 열압력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탄두로 인해서 사거리가 180km밖에 안 됩니다. 전술탄도미사일 2는 이 전술탄도미사일 1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재개발하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폴란드 수출용 모델인 CTM-290은 더 웃기는 건 기존 전술탄도미사일 2에서 뭔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전자장비에만 리미터를 걸어서 사거리를 줄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우리는 이미 폴란드의 CTM-290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기로 했고 그럼 폴란드는 이 리미터를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겁니다. 결론은 2리미터만 빼면 전술탄도미사일 2와 CTM-290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미 전술탄도미사일 1이 UAE에 의해서 천무에 탑재되었기 때문에 천무에 탑재하는 것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UAE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AE가 구매한 천무는 고작 12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UAE가 지급한 금액은 무려 7천억이라고 합니다. 천무 12대, 그리고 탄약운 반차 12대와 여기에 GPS 유도포탄을 포함한 가격이 7천억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일이 비싸진 건 여기에 천무의 전술탄도미사일을 결합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또 전술탄도미사일 2에서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술탄도미사일 2를 어떤 미사일이라고 인식하시나요? 이 미사일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미사일로 당연히 에이테킴스가 자탄을 내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술탄도미사일 2도 자탄을 내장하는 무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 한화에서 이걸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는 유럽 몇 나라들이 자탄무기 금지 협약인 CCW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범기업으로 여기고 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자신의 자탄무기 생산부서를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자회사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자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줄 알았는데요. 한화는 지금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의 협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불량률 1% 이하의 자탄을 풍산과 바로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풍산은 이 자탄을 사거리 52km의 사거리 연장탄에 적용해서 생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화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전술탄도미사일 2와 CTM-290에는 불발률 1%의 자탄이 들어가지 않고 성형 파편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형 파편탄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폭탄의 탄두 안에 볼베어링을 집어넣은 탄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최신 81mm 박격포의 위력은 4.2인치 박격포와 비슷한 위력이라고요. 당연히 포탄에 탑재되는 화약의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81mm 박격포가 4.2인치 박격포와 위력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형 파편탄 덕입니다.
폭약 안에 볼 베어링을 포함시킴으로써 파편의 분산도를 더 높이고 그래서 81mm가 훨씬 더 큰 4.2인치와 비슷한 살상 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자탄 무기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한화는 자신들의 자회사가 개발한 불발률 1%의 자탄의 탑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험장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들은 국내에서는 최대 사거리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육상 시험장인 다락대 시험장도 최대 30km의 시험 공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거리가 이보다 훨씬 긴 사거리 연장탄들의 자탄은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있는 슈데마 국립시험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장은 네게브 사막에 있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 시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슈데마 시험장조차도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2의 자탄 탑재 시험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게 전술탄도 미사일2는 사거리가 300km가 넘고 이 사거리에서 자탄의 분산과 분산된 자탄의 불발률을 시험해야 하는데 슈데마 시험장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디에 사막에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자탄의 불발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넓게 자탄이 분산되어야 하는데 이걸 아무 데서나 시험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완전하게 통제되는 무기 시험장에서만 할 수 있지. 무조건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군사지역으로 통제되는 곳이 아닌 일반 민간인도 왕래가 가능한 지역에서 자탄 무기의 분산과 불발을 시험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2의 자탄을 탑재해서 시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요. 그래서 한화는 전술탄도 미사일2의 자탄을 탑재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술탄도 미사일2는 물론 폴란드에 수출하는 CTM-290에도 당연히 자탄은 탑재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지금 전술탄도 미사일2에는 불발률 1%의 자탄이 아닌 성형 파편탄이 탑재되어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전술탄도 미사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 번째 전술탄도 미사일을 KTS-SM3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한화에서는 KTS-SM3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한화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탄도 미사일 3는 없는데 전술탄도 미사일 2-2는 있답니다. 그리고 이 전술탄도 미사일 2-2는 기존의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들이 전부 직경 610mm의 길이 4m의 에이테킴스의 규격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면 이 미사일은 직경 900mm의 길이도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기존 전술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크기가 대폭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천무에서는 발사할 수 없고 더 커진 새로운 발사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 전술탄도 미사일 2-2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술탄도 미사일 3와 거의 같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술탄도 미사일 3가 아니고 전술탄도 미사일 3라는 건 없다라니.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항상 우리가 해왔던 전략무기의 명칭 혼선 방법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무 시리즈를 만들어서 명칭을 상당히 헛갈리게 붙여서 상대에게 혼란이 오게 만들었는데요. 그 방법을 전술탄도 미사일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실제로는 전술탄도 미사일 1과 2가 같은 크기의 미사일이고 전술탄도 미사일 2-2는 아예 크기 자체가 다른 미사일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발사대도 천무가 아닌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데 전술탄도 미사일 2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게 누가 봐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술탄도 미사일 3는 개발 중이고 다만 이번에 이 미사일의 직경이 900mm라는 것만 새롭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존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들과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대형화된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이 개발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대도 지금 거론되는 게 바로 현무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정확히 현무 미사일들도 명칭상 혼선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무 미사일 중에서 현무2C와 현무포는 같은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무2C와 현무포는 기존 현무 A, B형과 현무3에서 사용하는 발사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10륜 발사 차량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 2-2를 탑재하는, 그러니까 속칭 천무3는 바로 이 현무2C와 현무포의 발사 차량으로 사용 중인 10륜 발사대를 기반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현재 천무는 8륜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존 8륜 천무에서 차대의 길이만 약간 늘려서 천무3를 개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무3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직경 900mm로 대폭 커졌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10륜 차량을 현무2C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인 PRSM을 소개하자 어떤 분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무기는 없냐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PRSM 같은 미사일은 없지만 그 대신 280mm 유도 로켓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239라는 직경 239mm 유도 로켓을 생산 배치하고 있고요. 이것의 수출 버전인 CGR-080이라는 모델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239는 자탄 내장형이고요. CGR-080은 고폭탄 내장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사거리는 80km입니다. 그리고 CTM-MR이라는 유도 로켓을 개발 중인데요. 이 모델은 직경이 280mm이고 그리고 사거리는 160km입니다. 아마 굳이 따지자면 이 모델이 미국의 PRSM과 비견되는 미사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모델은 발사기 한 개에 4발이 탑재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전술탄도미사일의 성능과 계보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역시 과거에는 전술탄도미사일 3라고 불렸고 그리고 지금 한화에서는 전술탄도미사일 2-2라고 부르는 이 전술탄도미사일은 정말 아무리 봐도 전술탄도미사일이라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괴물인 것 같습니다. 역시 포방부는 포방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술탄도미사일 2-2의 크기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